네, 메이저 수학관 원장 홍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설명의 날짜만 잡으면 코로나가 확산이 돼가지고 항상 참 작년부터 참 힘든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은 코로나가 아주 싫지는 않겠죠. 일단 학교를 간식 안 가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가르치는 고등학생들은 다음 주는 학교 가야 된다고 되게 짜증을 내요. 이번 주는 쉬었는데. 저희는 옛날에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다 다녔었는데 자기들은 이제 매일 학교 가는 걸 이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오늘 이제 그 오영기 선생님이 중등수학 이제 시작할 때 어떻게 하고 뭐 중등수학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한 세 가지만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말하다 보면 말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등수학을 처음 하면 초등학생 때 좀 잘하거나 연산을 잘했던 애들도 어떤 특정 단원에 가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등수학이라는 게 초등 때처럼 뭐 어느 단원을 배우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단원을 내용 뭐 설명을 듣고 문제를 풀면 뭐 2시간 하고 복습하면 2시간 하고 이렇게 해서 단원이 되게 그 평면적으로 이렇게 하나 하고 2개 하고 3개 하고 4개 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중등수학 같은 경우를 처음 해보면 처음에 이제 뭐 정수와 유리수 뭐 이런 것들은 뭐 6학년 때 하던 덧셈 뺄셈이니까 이런 건 괜찮은데 중등수학의 서들을 보통 한 2-3번 정도 만나는데 처음 만나는 게 이제 문자화식이라고 1차 방정식 활용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미지수를 처음 잡고 식을 쓰는 게 이제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단원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뭐 어떤 교수법으로 뭐 어떤 문제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들이 그쪽에서 있을 수 있고 뭐 중2에 가면 도형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1에 갔을 때 이제 고등수학이랑 연계된 인수분해 2차 방정식에서 힘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머님들도 아셔야 되고 저희들은 뭐 원래 알고 있어서 하는 거지만 어떤 힘든 단원이 있을 때 그 아이가 거기를 복습을 하고 반복을 하고 다시 설명을 듣던 그 부분을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기다려줘야 돼요.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볼 때는 이제 그게 학원에서 진도를 나가든 아니면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든 숙제를 하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에 있던 거랑 달리 얘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안 되면 그거를 이 부분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있어요. 얘가 요새 갑자기 사춘기라서 공부를 안 할 수도 있죠. 그걸 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얘는 평소랑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못하고 있을 때는 저희는 그거를 안심을 시켜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물론 그게 때를 쓰고 사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이 그냥 힘들어서 그런 걸 수 있어요. 수학 문제를 풀다 힘들면 보통 졸려요. 그럼 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이제 엄마들은 보통 혼내잖아요. 공부를 하랬더니 잔다고. 그 부분이 그래서 1차 방정식 그 문자식 같은 경우는 저 예전에 가르칠 때는 안 될 때는 그 관련된 똑같은 문제집 있는 거를 설명을 다시 하면서 한 20번도 풀린 적 있어요. 그 부분만. 그렇게 돼서 하면 본인이 굉장히 나아지는 게 보이잖아요.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좀 편하단 말이죠. 다시 하니까 편하고 이제 거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고 그 다음번에 가다가 자기가 또 막히면 지난번처럼 자기가 거기를 좀 많이 해야겠다는 얘기를 스스로 와서 해요.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등수학을 가다 보면 항상 이렇게 굉장히 산 같은 허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단원인지 뭐 설명도 해주시겠지만 아무튼 그건 좀 기다려주고 뭐 극복할 때까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물론 초등학교 때도 이제 그 심화 문제를 풀거나 사고력 수학 같은 걸 한 경우가 있을 텐데 일단 중등수학에 와서 심화 문제 같은 경우를 풀 때 아이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거부감이라고 하면 뭐냐면 자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할 때 뭐 굉장히 쉬운 뭐 교과서나 아니면 쌤 같은 경우는 뭐 1시간에 30문제 풀고 뭐 한두 개 틀리면 오답하고 해서 넘어가는 것들이 A급의 A단계를 풀면 2문제를 푸는데도 뭐 한 1시간이 갔어. 그러면 이제 사람은 자기가 이제 1시간을 보낸 거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거든요. 그럼 애들이 되게 짜증내고 하기 싫어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는 저는 이제 보통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건 학원에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복습을 하도록 이제 보통 유도를 하는데 중등에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좀 응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보통은 응원보다는 이제 질책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보통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제 보통 말이 먼저 나가죠. 네.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만 얘기해드리고 말씀드리고 내려갈 건데 이게 중등수학이든 고등수학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쌤을 몇 번 봤어? 나 고등수학 정석 상을 2번 봤어.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때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면 대안이 뭐냐? 대안은 객관적인 검증이에요. 객관적인 검증이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를 시험 보는 거예요.
기출문제 시험을 봐서 중등 같은 경우를 보면 내가 갈 학교, 아니 내 주변의 학교에 있는 기출문제를 시간을 보통 한 5분 정도 덜 주고 편안하지 않은 학원 같은 데서 문제를 풀었을 때 뭐 그게 뭐 거의 90점, 95점 이상 가까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대부분 그 부분이 소화가 된 거예요. 근데 얘가 뭐 쌤을 3번 봤다 그러는데 거기가 60점이 나왔다. 그럼 그 부분 다시 하셔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된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고등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래서 중등수학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많이 해서 넘어가고 또 복습을 하고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서 최종적인 목표는 기출문제 같은 경우 검증을 해서 최소한 1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개까지 그렇게 되고 넘어가는 걸 목표로 하면 중등수학이 어느 정도 구멍이 없이 어느 학생이라도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구멍이 생기면 그 부분을 다시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어머님이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아이도 여유로워요. 어머님이 막 이게 많이 틀리면 큰일 났다는 걸 갖고 있으면 아이도 와서 자기가 틀리면 큰일 났다는 걸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서 시험장에서 결국은 되게 긴장을 하고 그러면 시야가 좁아지고 그러면 이제 거대하게 망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거대하게 망하는 게 차라리 중등 때 망하면 괜찮은데 이제 고등에 가서 그러면 진짜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우리 이제 수심하고 정시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3가지 말씀드리고 다음은 저희 오영기 선생님께서 제가 얘기했던 거 이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중등수학을 위한 올바른 학습 방향 및 방법이라는 주제로 어머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된 메이저 수학학원의 오영기입니다. 네, 일단 방금 이제 원장님께서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좀 몇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조금 더 저는 저하고 실제로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한 10몇 년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고민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올해 이제 저희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이제 딸을 보면서 이게 부모의 마음으로 선생님이 가르치기가 정말 쉽지 않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어머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중학교 때 이제 중등수학을 준비를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는 대입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를 같이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오늘 설명회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밑에는 이제 학원에 대한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의 장점에 대해서 어머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이었죠. 이게 사실 되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제 저희 분당 지역에서 서영고 학생의 되게 안타까운 사연들을 어머님 다 들으셔서 알고 계셨을 텐데 사실 제가 이제 설명회 준비를 한 달 전쯤에 끝내놨는데 저번 주 제 기억에는 이제 저번 주 월요일이 맞을 것 같아요. 그때쯤에 제가 설명의 내용을 싹 다 갈아엎어서 다시 만든 거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이제 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저도 이제 딸을 기르다 보니까 학교에 제가 아침에 데려다 주면 저희 아내도 출근해서 제가 데려다 주면 주변에 이제 그러니까 딸 친구 어머님들이 이제 제가 수학 강사라는 걸 알고 저희 아내는 영어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들어도 벌써 얘라면은 좋겠다 막 이런 어머님들 그러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주변에 계속 네, 제가 이제 그쪽에서 수업을 했다가 여기로 온 거기 때문에 집이 잠실인데 그쪽에 가면 계속 어머님들이 한 발 가면 선생님 저 우리 애가 지금 몇 학년인데요. 선생님 지금 우리 애가 수능을 봐야 되는데요.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내가 내 딸을 기르면서 어머님들도 이런 마음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설명회를 좀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설명회를 제가 준비하면서 중점을 뒀던 거는 이건 것 같습니다. 사실 말하기가 좀 우리 딸한테도 너는 지금부터 경쟁을 해야 돼 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지만 사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가게 되면 학생들이 입시 경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입시 경쟁에서 딱 요때가 중학교 1학년 때가 예비 중1 그 다음에 중학교 저학년일 때가 입시 경쟁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고3만 수업을 했었거든요. 잠실에서. 그러니까 입시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는 왜 똑같은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점수가 안 오르지? 똑같이 가르치지. 어떤 친구는 3월 달에 30점대 와서 수능 때 100점 받았는데 어떤 친구는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시간을 더 들였는데 왜 이 친구는 80점까지밖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늘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학생들이 더 어릴 때 뭔가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지금 이제 중학교 학생들 가르치면서 조금 이렇구나라는 게 좀 답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머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가 사실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아직은 학생들이 어머님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노력을 하시는 뭐 이게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사가 될 수도 있고 재력이 될 수도 있고 학생들한테 어머님들이 숙제를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이런 부모님들의 노력이 학생 성적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반 친구들도 분명히 노트 필기용구 보면 글씨가 본인 글씨가 아니라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풀어서 줬냐 그러면 아버님이 도와주셨다든지 어머님이 도와주셨다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밤에 카톡 보내도 된다 모르는 거 찍어서 보내라 해도 집에 있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아직은 학생들의 성적이 반영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고집이 세어질 때가 오죠. 사춘기 때가 오면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해서 이때부터가 조금 더 본인들이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게 확고해지면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의 이제 먹히지가 않는 때가 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부모님들 노력의 여하에 의해서 그 공부하는 내용들이 성적에 반영이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어릴 때 학습 습관하고 학습 능력이 사실은 제 생각에는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고3만 한 7년 정도 수업을 하다가 마지막 해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친구들한테 진짜 제가 뼈를 갈아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해줬는데 처음으로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 수학에서 1등급이 한 명도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매너리즘도 빠지고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너무 해이해졌는가? 내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가 해서 수능 끝나고 보통 수능 못 치면 학생들이 연락 잘 안 하는데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이전에 시험 쳤었던 선배들 뭐 군대 나와서 휴가 나오면 연락 오면 그 친구들 다 일일이 만나가면서 어떻게 공부했었고 네가 나 만나기 전에는 어떤 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했었는지를 좀 나름대로 다 물어봐서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결국에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공부를 어떻게 했었는지가 영향이 굉장히 많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요 학원으로 오면서 이제 원장님 만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같이 이제 제가 여기서 근무를 한 지 한 3년 정도 되는데 중학생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원장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학생들 입장에서 보는 초등학교 수학이랑 중학교 수학이랑 차이점을 좀 어머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엔 되게 몰랐거든요. 이걸 왜 모르지? 이랬는데 학생들을 좀 학생들하고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랑 그 친구들이 보는 방법대로 저도 문제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수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포자가 가장 많이 생기는 학년 이거는 실제로 조사를 한 건데 중학교 1학년하고 2학년 때 나는 수학을 포기했다, 수학을 손을 놨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수포자,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물어보거든요. 저희 반에도 와서 선생님 저는 수학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수학은 버렸어요. 막 이런 친구들인데 물어보거든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다른 과목 뭐 예를 들면 영어는 90 몇 점인데 수학은 왜 버렸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뭐 어려워서, 어느 단원이 어려워서 뭐 선생님을 많이 안 봐서 뭐 이렇게 어머님들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죠. 저희 딸한테 지금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것 같아요. 아빠가 수학 가르치면 예람이 수학 잘하긴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영어 잘하겠네. 근데 영어 잘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머리가 없어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기본 연산 과정인데 이게 지금 6학년 과정이고 이게 중학교 2학년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시간상으로 보면 뭐 2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 단원별로 가장 쉬운 문제들, 대표 유형들 문제만 갖고 온 거예요. 보시면 얘는 그냥 단순 계산 하나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얘는 문제 자체에서 벌써 계산하는 그 연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네 여기 인물이 저기 네. 그러니까 학생들 눈에 볼 때는 벌써 이 식 보면서 벌써 되게 길다라고 느껴지고 실질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순회 중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인데 어머님들 보시면 8번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오답률 꽤 높았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맞긴 했는데 이거 계산하러 가면 대부분 열의 9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수했어요. 난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틀리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볼 때 기본 연산의 문제도 복잡해지니까 자신감도 줄어들고 하다가 실수하게 되니까 내가 수학을 못하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실생활 활용 문제 이 부분을 학생들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6학년 거고 6학년 2학기 거고 얘는 중학교 1학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6개월 정도밖에 차이 안 날 때의 문제집인데도 어떤 수를 5로 나누어서 할 것을 뭐 이렇게 해서 뭐 됐습니다. 뭐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거 보면 33으로 나누면 뭐가 33을 나누면 3이 남고 뭘 하면 뭐가 되고 뭐 하면 뭐가 되고 벌써 조건이 2개, 3개 붙어버리죠. 그러니까 학생들 대충 한 줄 읽고 이해 안 되면 선생님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왔던 실제 내정중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거리에 따라서 구간에 따라서 나눠지는 인원수를 구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인원수에 따라서 요금을 가지고 총 요금 합을 가지고 연립해서 구하는 건데 학생들 진짜 열에 9은 요 문제 풀면 다 모른다고 갖고 와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가 어디 있냐면 교과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과서 연습 문제도 충분히 안 본 상태에서 공부를 하니까 내 눈에는 그냥 어려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풀고 연습하고 나면 아 이런데 그것도 이런 유형을 외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해해서 아 이거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지 농도 오는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 라고 외워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볼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기하 파트에서 보시면 이거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입니다 라는 걸 증명하는 건데 초등학교 때 보면은 단순히 직관적으로 보이죠. 그림으로. 그러니까 학생들도 특별하게 볼 게 없어요. 보고 이해만 하면 돼요. 얘 잘라가지고 붙여서 180도? 얘 접어가지고 180도. 오케이. 그러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 맞구나.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2학기 때 나오는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중학교 때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얘네는 한 점에서 대변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평행한 선의 성질인 동의각과 억각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렇게 설명해주면 벌써 지쳐버려요. 선생님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각의 합이 180도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푸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중학교 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지금 시험 문제거든요. 이게 내정중 그 서술형 문제인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합동의 조건을 이용해서 서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하라는 말은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순회중 문제인데 이거는 계산까지 해서 그 계산 과정을 서술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학교 때 서술형 문제를 풀려면 이런 연습들이 충분히 돼야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점수를 깎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중학교 시험이 이제 다 끝났거든요. 저희 반 친구들도 시험 나올 때 선생님 100점이에요 막 이래서 잘했다. 그리고 서술형 점수도 맞아요. 근데 어저께 와서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2점 깎였어요. 서술형에서 2점 깎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아요. 98점이니까. 제가 엄청 뭐라고 했거든요. 다 풀어놓고 점수 깎이는 걸 학생들은 나는 잘했는데 실수해서 그런 거다. 나는 내 실력은 그만큼은 되는데 내가 뭐 하나 미스 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여학생이었는데 98점하고 99점하고는 천지 차이고 99점하고 100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게 아직 너한테 체감적으로 안 와닿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어제 조금 잔소리하고 보냈는데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초등학교 수학이랑 중학교 수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수식화예요. 식을 세워서 계산을 하는 건데 이것도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거나 X로 놔요. 미지수 X로 놓으라고 그러니까 X로 놓고 저한테 와서 선생님 이 X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이 충분히 안 되니까 내가 미지수를 뭘로 미지수를 놓고 뭐가 변수고 뭐가 상수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식을 세우는 거예요. 식을 세우는 연습부터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고 도형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직관적으로만 이해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것들을 가장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요 두 단어 중에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답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그래야 학습 능력이 향상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학생들이 왜 중학교 수학을 힘들어하는지 봤으면 이번엔 좀 어머님들께서 좀 중학교 수학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는 내용을 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게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우는 수학의 각 단원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지금 선행을 나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나갔던 친구도 있을 거고 어머님들도 아시고 계시는 내용들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보다도 사실은 조금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중학교 수학에서 커리큘럼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언지를 조금 어머님들 캐치를 하시면 좋겠다 싶은 게 각 단원도
단원별로 보시면 여기 지금 수화, 그러니까 대수 파트죠. 숫자와 그 다음에 문자와 식 세우는 거, 그 다음에 함수, 기하 파트, 그 다음에 통계 파트. 그래서 이렇게 단원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거를 제가 조금 보시기 편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중학교 수학의 제일 중요한 거 딱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거인 것 같아요. 중학교 수학은 각 단원의 연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년별로 수, 문자, 함수, 기하, 확률. 2학년도 수, 문자, 함수, 기하, 확률. 3학년도 똑같아요. 그래서 각 단원의 연계성이 있고, 그러니까 숫자 다음에 왜 문자가 오고 그 문자 다음에 함수가 왜 오는지의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학년별로도 연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로 보시면 이게 지금 빨간색이 1학년 때 배우는 거고 파란색이 2학년, 그 밑에 3학년인데 순서를 잘 보시면 1학년 1학기 첫 단원 나오는 게 뭐냐면 자연수에서 소인수 분해예요. 그래서 자연수 정수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배우고 2학년 1학기 첫 단원에 나오는 게 뭐냐면 유리수예요. 유리수와 순원소수. 3학년은 무리수. 그러니까 첫 단원에 나오는 모든 학년의 첫 단원은 무조건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3이 끝났을 때는 자연수, 유리수, 무리수까지 해서 우리가 실수라고 얘기하는 실수 체계가 완성이 되는 거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상하고 이 부분이 연결이 돼서 복소수에서 허수 단위가 나와서 복소수 체계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쓰는 복소수 체계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 2차, 그 다음에 고차 방정식, 수상에서는 고차 방정식. 얘는 1차 함수, 2차 함수, 미분에 가면 3, 4차 그래프 그리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학년별로도 연관이 되어져 있고 단원별로도 연관이 되어져 있구나를 어머님들이 좀 알고 학생들한테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면 학생들이 사실은 지금은 잘 몰라요. 학생들한테도 이런 얘기 해주거든요, 제가. 근데 듣고는 오 하고 넘어가요. 오 하고 그래서 내가 너 지금 이거 할 때는 이 단원을 복습을 시키는 거야 얘기를 해도 다음번에 와서 그래요. 선생님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해야 돼요? 저 이거 다 맞는데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라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제가 좀 별표 쳐놓은 단원 잘 보시면 문자식에 대한 중학교 때 총 단원을 제가 세서 봤더니 7단원, 기하파트에서 나오는 총 단원을 세봤더니 9단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수학이랑 중학교 수학이랑 가장 큰 차이가 수식화랑 논리적인 서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수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커리큘럼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네가 중학교 수학을 하면서 뭘 연습했으면 좋겠냐면 문자와 식을 세워서 계산하는 것들을 연습을 하고 도형을 봤을 때 그 도형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거를 연습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중학교 수학에서 커리큘럼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그냥 실질적으로 부모님들 상담 전화하시거나 이제 다른 학원에 있다가 저희 반으로 오거나 뭐 이제 그런 친구들 내용들을 듣고 이제 제가 작성을 한 건데 보통 이제 중학교 때 초반 때 1학년 때 시험이 없으니까 어머님들 어떻게 하시냐면 학원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죠. 요게 지금 선행 위주 수업을 하는 거고 요 밑에 보면 심화 위주의 수업을 하는 건데 선행 위주로 수업하는 이제 그러니까 대형 학원 같은 경우에는 판서식으로 이렇게 선행 위주로 진도를 빠르게 나가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4학 끝나면 하하고 4학 끝나면 하하고 뭐 중간중간에 뭐 다른 거 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수학 자체는 단원의 연계성도 있고 학년별로 연계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맞다 틀리다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진도를 나가면 학생들이 느끼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나는 중학교 2학년 거 한 번 뗐어. 중학교 3학년 거 한 번 뗐어. 근데 초반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테스트를 보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님들은 선생님 우리 애는 수상을 한 번 봤어요. 근데 학생들은 저랑 상담할 때 선생님 수상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상 한 번 봤다면서 보기만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나는 한 번 봤다라는 자신감만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시험을 봤을 때 점수를 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또 고심을 하시다가 심화 위주의 학원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중1 단원에서 이제 수학 게임 끝나면 뭐 센하고 그 다음에 일품하고 블랙라벨하고 뭐 이렇게까지는 여러 번은 아니지만 특히 방학 때 보면 이제 뭐 방학 심화 특강 무슨 특강 해서 특강을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요번에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전에 있었던 친구인데 여름방학 때 그 2차 함수만 수업을 3개를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2차 함수 거 기본 거 하나 듣게 하시고 뭐 심화 거 하나 듣게 하시고 고등학교하고 연관돼서 수상에서 나오는 2차 함수까지 그렇게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반복적으로 같은 단원을 보기 때문에 도움은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난이도가 점점점 올라가면서 아까 그 블랙라벨 같은 거 원장님 예를 드셨는데 한 문제 풀 때 만약에 30분씩 풀다 보면 실질적으로 학생이 푸는 것보단 옆에서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풀어주거나 아니면 답지가 도움을 주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공부해서 내게 되는 케이스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심화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올바른,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바르다라고 썼지만, 그냥 읽어만 주시면, 저는 실제로 지금 저희 반 친구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 중학교 1학년 과정은 잘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거 유리수 파트 나갔더니 계산 자체가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원 자체가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단원이기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여학생이다 보니까 자기가 수학을 못한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져서 계속 그거를 반복하니까는 2번, 3번 볼 때마다 실력은 느는데 자신감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냐면 수상에 있는 거 지금 단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계되는 단원을 숙제로 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거는 수업 시간에서 저랑 같이 진도를 나가고 있고 만약에 중학교 2학년 게 안 되면 중학교 1학년 거를 테스트를 봐요.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학년 건 시험 보면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2학년 거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나는 똑같은 느낌으로 풀었는데 반 이상이 틀렸다? 그럼 본인도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자기는 중학교 2학년 거나 중학교 1학년 거 똑같이 이해가 됐는데 왜 2학년 게 더 틀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공부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안 되고 뭐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그게 메타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되는 단원들을 해야 되면 연계되는 단원들 복습을 하고 선행을 나가면서 또 다른 단원들을 이렇게 중첩되게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복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선행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커리를 짜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단원별로 여러 번 복습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연계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1학년 때 말하고 있는 내용과 2학년 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되는구나. 활용 부분에서 선생님 지금 이거 1학년 때도 이런 거 나왔었는데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가 돼야 되냐면 자기주도 학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 근래 정말 많이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저도 부모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한테 예람이 뭐를 좀 시켜야 되지 않아? 지금 이제 태권도 합기도랑 바이올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집에서 엄마랑 영화하고 수학도 봐주고 있는데 얘도 이제 뭘 어디를 하나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가만히 있어. 당신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들 생각하실 때는 판서 수업이랑 자기주도 학습이랑 근데 우리 애가 지금 혼자서 공부하는 능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학원 보내면 괜찮을까? 얘는 그래도 선생님 좀 이끌어줘야 못해도 따라는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자기주도 학습의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커리큘럼을 짜기 위해서는 단체로 나가는 수업보다는 학생 개별적으로 맞춰서 하는 수업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중학교 때 그렇게 하는 게 제 경험상 훨씬 더 좋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학생들 보라고 강의도 찍고 있고 원래 이전 학원에서는 제 강의는 모든 걸 촬영을 했었고 저도 이제 중학교 과정을 메이저 그 회사랑 계약이 끝난 상태거든요. 인강을 찍기로 해서 아마 이제 다음 학기 때부터는 찍기는 할 건데 제가 한참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저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학년별 연계성 되어 있는 걸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숫자 파트를 영상을 찍어서 그거를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그렇게 하면 선생님처럼 아마 1년 만에 중학교 때 다 끝난다는 얘기인데 그걸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한테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학원들에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거 들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출판사에서 책을 내려고 했던 게 무산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려면 제 개인적으로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맞춰서 피드백이 되어지는 수업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중학교 때까지는 그게 훨씬 더 나은 거. 사실 고등학교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건 것 같아요. 공부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할 시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반에도 이제 그래서 남학생들 뭐 예를 들면 어머님들께서 운동 체력이 너무 안 된다고 해서 운동 시키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뭐 농구도 하고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악기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공부하고 남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학원만 뺑뺑이만 돌다 보면 내 스스로 앉아서 공부하고 복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게 다 빠지게 돼요. 그래서 공부에 아직까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개념 공부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적합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 아내가 얘기할 때나 뭐 맘카페나 뭐 어머님들이 상담해 주실 때도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선생님, 판서식 수업을 하는 게 아이들이 뭐 특히 고등수학 같은 경우는 앉아서 책 보고 너가 자기주도로 공부를 해라라고 얘기하면 진짜 열의 아홉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선생님 미적분을 혼자서 공부해서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고등학교 때 내용은 아니면 중학교 3학년 때 내용은 어려운 단어인데 내용은 누군가한테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설명회 때 이민호 선생님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 것 같아요. 제가 판서 수업을 하다 왔거든요. 고3만 아까 수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형학원에서 판서 수업 하다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학생들한테는 정말 좋겠구나.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정말 좋겠구나.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서 학생들이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 거는 어쩌면 개념 수업이 판서 수업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불러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수업하고 있을 때 저희 반 친구들한테는 판서 수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따로 불러서 해야 되는 친구들은 따로 시켜서 제가 판서 수업도 해주고 문제풀이도 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 반응이 엄청 좋아요. 학생들 집에 가서 선생님이 와 이런 거 설명해. 근데 다음 시간에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다 까먹어요.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인데 제가 이런 거를 알고 있는데도 너무 답답해. 너 내가 복습하라고 했지? 했대요. 내가 저번 시간에 이거 설명했지? 안 했대요. 그래서 아니 했다고. 그런데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학생들은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 판서식 수업을 가서 공부를 하면 그런 거를 이제 저희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적 유희죠. 즐거운 거예요. 나 이거 배웠어. 근데 돌아서면 복습을 안 하고 내게 안 되니까 까먹는 거예요. 그럼 복습을 하고 내 거 되는 작업이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인강을 보던 과외를 하던 학원을 다니던 혼자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던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 그 다음 초이스를 선택을 해야지 그 초이스를 따라가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등학교 때 다 망가져서 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반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하고 공부했던 친구가 제가 많이 시켜서 힘들다고 도망간 친구가 있는데 고3 때 다시 왔어요. 다른 과목은 점수가 다 잘 나오는데 수학만 안 나온대요. 다른 학원 여러 군데 다니면서 과외도 하고 뭐도 했는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선생님하고 있을 때 얘가 수학을 제일 많이 봤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 수학 얼만큼 봤냐 했더니 뭐 하루에 몇 시간씩 학원 수업이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수업했던 방식으로 앉혀놓고 물어봤었어요. 지금 고3이니까 진도가 다 끝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6월달 모의고사 치고 왔거든요. 다 끝났어야 되는데 통계 부분에서 뭘 물어보니까 그게 어디 나와요? 물어봐서 제가 엄청 멀고 했거든요. 그 2년이라는 시간이 그 친구한테는 인생이 갈릴 수도 있는 시간인데 그래서 지금은 여기 새벽까지 남아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 공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 진짜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자기만의 학습법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역사 공부를 하던 과학 공부를 하던 영어 공부를 하던 수학 공부를 하던 모든 전 과목에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나만의 학습법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인데 이게 진짜 이거는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죠. 선생님 저희는 아직 학업 의지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아니면 동기부여가 안 돼 있어서 자기주도 학습이 어려워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판서식 수업을 가거든요. 그거는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직 공부할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도 학원은 보내야 되니까 그냥 보내는 거예요 라는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건 판서식 수업이다, 자기주도 학습이다가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 힘인데 그거는 훈련이에요. 다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훈련이 안 됐는데 그걸 타고 나서 처음부터 잘 되는 친구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반에도 몇 명 있어요. 가끔 얘가 집에서
공부하는 학습이나 노트 필기하는 게 체계가 잘 잡혀있는 친구는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간혹 열에 한두 명 정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알게 모르게 집안의 분위기라든지 뭐 다른 것들의 환경에 의해서 아니면 본인 성격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거고 그게 훈련이 돼 있어야 나중에 공부를 할 때 많은 양을 하던 어려운 양을 하던 그런 것들이 다 소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주도 학습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서식일까요? 자기주도 학습일까요가 아니라 얘는 훈련이에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나 판서식 가야 된다? 가셔도 돼요. 나 인강 봐야 된다? 인강 보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베이스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뭘 하든지 간에 성과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학생들이 수학 올바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첫 번째로는 수학적 정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으면 혹시라도 어머님도 오늘 집에 가셔서 이거를 검사를 하시면 안 돼요. 또 학생들한테 나 그러면 왜 이거를 몰라 이러면 안 되고 이거를 한번 넌지시 한번 물어보세요. 너 지금 중학교 1학년 거 소인수분해 했잖아. 소인수분해가 뭐야? 라고 해보면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20을 소인수분해 해봐 라고 하면 열의 9은 다 해요. 이렇게 해서 2에서 10, 2에서 5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그래서 소인수분해 다 했어요 해서 요 옆에다가 2의 제곱 곱하기 5까지는 다 써요. 그럼 물어보세요. 소인수분해가 뭐야? 그러면 이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물어보세요. 소인수분해 왜 했어? 하라고 하니까. 인수분해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인수분해 중학교 3학년의 책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차 다항식을 1차식의 곱으로 나누어주는 형태를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수분해는 다 할 줄 알아요, 학생들. 근데 인수분해가 뭔지를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그냥 문제만 풀고 아니면 판서로 설명해 주는 거 듣기만 듣고 그냥 필요한 부분만 내가 문제 풀기 위한 부분만 습득하고 넘어가니까 그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중학교 때 이 과정이 다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는 무슨 수업을 듣던 어떤 선생님한테 가던 어떤 강의를 듣던 필패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런 부분들은 꼭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책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가 무언지, 그럼 그 정의를 내가 외웠던, 내 머릿속에 남아있던, 그럼 그거를 자기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소인수분해가 뭐야? 그러면 어떤 자연수를 나누기는 할 거야. 근데 걔네들을 소수인 인수로 나누는 거야. 그걸 왜 나누는지가 말로 설명이 돼야 이 단원에 이 친구가 이 단원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첫 단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인수분해인데 어떤 어머님이 이거 실제로 저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선생님, 어떤 두 수를 곱했는데 그 두 수의 곱이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의 곱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희 딸 데려주면서 네, 당연하죠. 그랬더니 저 계속 쫓아오면서 왜요? 왜요? 아니 왜가 아니라 그렇지 않나요, 어머님?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아니 자기 그 말이 이해가 안 된대요. 분명히 애 문제를 풀어주면서 답지를 보고 어머님은 설명은 해줬는데 본인이 이해가 안 되시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에 앉아서 바닥에다가 제가 써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와 이게 안 나와 있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겠어요. 어머님 이거 교과서에 있는데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못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그런 거예요. 학생들이 내가 배웠던 내용들이 말로 설명이 완벽하게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가셔서 한번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두 자연수의 곱이 최대 공배수하고 최소 공배수의 곱인 거 알아? 엄마 몰랐었어. 너 혹시 알고 있었어? 그래서 당연하지. 그게 왜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 그 내용이 끝난 거예요. 근데 누가 그래? 누가 그래? 아니야. 라는 순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 단어 다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저는 학생들한테 꼭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가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 소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 그러면 지금 숫자로 만들어봐라. 문제를 만들어봐라. 20이든 30이든 5든 괜찮으니까 네가 기본적인 문제들을 숫자로 간단한 거를 반드시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켜요. 그래야 여기서 뭐가 나오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학생들이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집으로 문제를 풀고 오답을 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부분이 미스가 났고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안 됐구나라는 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렇게 이제 중학생들하고 수업을 해보니까 전 과목에서 점수가 향상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수학학원을 다니니까 당연히 수학 점수 잘 나와야 된다. 근데
역사 과목 뭐 예를 들면 역사 40점인데요. 수학 90점인데요. 잘했죠. 역사 40점인데요. 이러면 제가 엄청 뭐라고 하거든요. 너는 지금 나랑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수학만 본 거라고, 과목만 본 거라고. 근데 중학교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반 친구들한테는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른 과목 공부해라. 뭐 다른 과목 뭐 점수 몇 점이니 물어봐서 뭐 과학 몇 점이니 이거 왜 이렇게 됐니? 뭐 도덕 요번에 수학을 되게 잘 봤는데 도덕이 60 몇 점 받았다고 해서 저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에 대한 학습에 대한 내용을 내가 저랑 같이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수학만 그냥 문제만 풀다 간 거예요. 그래서 전 과목 점수가 향상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해 시험 때마다 저희 반은 지필고사 만점 친구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 동기부여를 하고 그 방법들을 다른 과목에 적용을 해서 너네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세팅을 시켜놔야 돼요. 중학교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학생들하고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단기간에 점수 향상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아요. 저번 시험 때 40점 받았던 친구가 이번 시험 때 정말 열심히 하면 단기간에 90점, 100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점수 오른 친구는 아직까지 제가 수업하면서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선행하고 복습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저희 반 친구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행 과정하고 복습하는 과정이 가능한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선행을 했던 친구들도 자기가 불안해서 내신 때문에 선행을 손을 안 대게 돼요. 근데 내신도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내가 해야 될 양도 많고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연습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태도랑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시간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가서 이거 뜯어 고치려고 그러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은, 제가 고등학생들은 공부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핸드폰을 제가 뺏어서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개 정도 들고 있는데 이제 안 줘요. 평일날에도 안 주고 제가 들고 있는데 이런 거 뜯어 고치려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학생들이. 그래서 저학년일수록 이런 것들을 세팅해 놓으면 그 갭 차이가 점점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신문 기사인데 실제로 보시면 중학생과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첫 학기 때 내신 3, 4등급 받는 학생이면 중위권 학생인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인데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평균 등급이 한 단계라도 오른 경우는 100명 중에 8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정도 있는 친구들, 이 정도 있는 친구들은 결국엔 이렇게 졸업을 하거나 이거보다 떨어져서 졸업을 하겠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3, 4등급인 친구들이 최고 등급인 1등급으로 오른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고요. 근데 저도 저희 반에도 있거든요. 지금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에 와서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3등급 받으니까 이 친구가 좌절을 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중학교 때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근데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등급이 올라갔어요. 2등급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면 뭐 3등급에서 2등급 올라온 게 뭘 그렇게 대학 붙은 것처럼 좋아하냐고. 근데 그 친구는 아는 거예요. 등급 하나 올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2등급 초반대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교에서 12명이 2등급까지 가는데 그 이상 넘어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 다다음 등수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선생님,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1등급은 솔직히 그 넘사벽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우리 진짜 뼈를 갈아넣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1등급까지 올라가는 친구는 진짜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비 중학생이 이제 아니면 중학교 때 이제 학년이 좀 낮은 친구들한테는 꼭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전부 다 자기 주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수업한 거는 전 과목을 복습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 그 다음에 바른 자세로 공부하는 거. 학생들 다리 꼬고 있고 배 내밀고 앉아있고 턱 깨고 앉아있고 그럼 저 계속 얘기를 해주거든요. 오래 공부해야 되는데 오랜 시간 공부해야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바른 자세로 안 하면 지구력이 떨어져서 정말 힘들다고.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같이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공부한 거는 반드시 마무리 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센을 한 단원을 풀었다. 근데 센 한 단원 푸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10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오답하고 피드백까지 다 끝내는 공부가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학생들 성장에 있어서 그날 내가 공부한 거 시간이 없어서 양을 많이 못 봤다 그러면 그걸 마무리 짓는 것까지 하는 습관을 꼭 들여주시면 좋겠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숙제 끝나면 끝이거든요.
숙제 끝나면 공부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싶어서 빨리빨리 문제 풀고 그냥 채점도 안 해놓고 딱 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걸 보실 때 어머니들이 답답하시니까 채점도 해주시고 앉혀서 틀린 거 다시 풀라고 하시기는 하는 건데 그게 학년이 지나가면서 스스로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는 그리고 부모님들이 시켜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맞는 문제도 풀이 과정을 봐서 내가 이게 지금 제대로 푼 건지 맞게 푼 건지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대로 접근을 한 건지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학생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답지 보고 제가 확인을 하라 그러면 선생님 답지 보면 다 아는데요. 답지 보면 다 이해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때 가면 네가 답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생긴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답지를 보는데 어떻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 친구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답지를 봤는데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고등학교 때 답지는 내용이 기니까 중간중간 필요 없는 내용들을 다 생략을 하죠. 근데 그 생략되는 그 내용들이 뭔지를 모르면 고등학교 때는 답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블랙라벨, 뭐 정석 이런 애들은 답지가 불친절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는 것부터 벌써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맞는 문제도 꼭 답지 보면서 공부하고 내가 맞게 풀었는지도 확인하는 연습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학습량을 늘리셔야 돼요. 지금 안 늘리면 나중에 고등학교 때 늘리려고 하면 머리로는 알거든요, 학생들이. 내가 해야 된다는 걸. 근데 그걸 몸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나든지 탈나든지 뛰쳐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학생들 학습량을 조금씩 늘려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규칙적인 생활이랑 학습 분위기랑 뭐 그런 것들 어머님들 많이 알고 계시는 거라서,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종종 어머님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과외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어머님 어떤 선생님한테 과외를 하셨냐고 물어보시면 주변에 어떤 친구 누구 친구의 아들이 의대를 가서 걔한테 배웠어요. 뭐 대학생한테 배웠어요. 근데 사실 그 친구들이 못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전문 강사다 보니까 계속 이 길을 몇 년을 걸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 친구한테는 뭐가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 학생들 과외하면서 쭉 지금 계속 학생들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게 전문적인 학원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서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그냥 단순 지식만 전달을 했구나 라는 것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수학 전문 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 학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어머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주도 학습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수업 때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은 당연히 잘 돼야 되고, 그 내용들이 학원에서 테스트를 통해서 또는 자습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원에서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업 자체가 2시간은 선생님하고 그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하고 2시간은 여기 지금 테스트실에 와서 학생들이 테스트를 보던지 아니면 선생님이 그날 테스트 시간에 해야 되는 숙제 양을 주던지,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습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엔 조교수 선생님하고 원장님이 학생들이 졸거나 뭐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있으면 체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아닌 날에도 저희 반 친구들을 불러서 자습하라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스터디 카페 갑니다, 뭐 합니다. 아니, 내 눈앞에서 공부해라. 내가 보는 앞에서 공부해라. 딴 데 가지 마. 그래서 저는 다 불러서 저는 여기서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저희 반 친구들은.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집에서도 숙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이 복습이 되고 내가 어떤 부분들을 했던 것들을 다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석하고 뭐 귀가할 때는 부모님들 핸드폰으로 학생들 지문 통해서 이렇게 몇 시에 귀가했습니다, 뭐 2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알람이 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월간 학습 현황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학생들이 와서 수업했던 내용들을 담임 선생님들이 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이랑 뭐 숙제 평가, 전날 내줬던 숙제가 얼마큼 돼 있는지, 그 다음에 테스트는 뭐 봤는지, 그게 이제 부모님들 핸드폰으로 이렇게 문자로 다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이제 오랄 테스트도 자주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너 인수분해가 뭐야? 너 이거 뭐야? 너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긴 하는데, 실제로 문제 자체를 물어봐서 이 학생들이 푸는 과정들을 보고 싶은 거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테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그 단원에 대한 거 복습이 완벽하게 됐고 문제에서 응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테스트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 노트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숙제나 문제 푸는 거를 책에다 풀지 않고 그 다음에 노트에다 정리를 해서 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될 수 있으면 깨끗하게,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은 그냥 틀린 것만 체크해 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반복해서 보게 될 때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고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게, 그래서 노트 정리하는 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적 서술하는 형태들을 연습을 하게 되고, 도형들은 손으로 그려야 보이거든요. 지금 눈에 안 보이면 도형 계속 안 보여요. 그래서 도형은 반드시 그려가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때는 워크북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선생님들이 이 근처에 있는 기출 문제라든지 문제집이라든지 뭐 변형 문제라든지 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이것도 양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내신 때는 뭐 중학생들 같은 경우 순회 내정은 이 워크북만 반복해서 잘 보더라도 기출 문제 변형이고 뭐 난이도별로 다 있어서 점수가 뭐 충분히만 오답하고 복습만 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요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의 장점은 자기주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학생 개개인별로 맞춰서 이 친구가 뭐가 필요하고 이 친구한테는 어떤 방향으로 수업을 하는 게 좋고 이 친구한테는 어떤 교재가 좋고 이런 것들을 1대1로 개별 학습 코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반마다 학년 구분이 없어서 시간 타임별로 돼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6시 수업 때 좀 어린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나이 많은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고학년 학생들은 선생님 우리 친구가 이렇게 뭐 가 있는데 뭐 아니면 언니 오빠들이 많아서 부담스러워해요. 아니면 고3인데 아우 중학생들이 있으면 좀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서로 친구들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훨씬 더 학습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학교 학생들 중에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으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있으면 봐라 얘 이렇게 하는데 봐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훨씬 더 학생들한테는 이득되는 게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별로 맞춤 진도를 하고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 검사 같은 거 꼼꼼히 해서 뭐 답지 보고 뺏겨오든지 사실 금방 알아요. 관심만 가지면 선생님이 한두 번만 이 친구 숙제 꼼꼼하게 보면 얘가 답지를 뺏겼는지 아닌지 금방 알거든요. 근데 만약에 학원을 다녔는데 얘가 답지를 뺏기고 있었는데 한동안 몰랐다. 그러면 그 학원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한테 참 많이 무관심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숙제 검사만 하면 테스트 한두 번만 보면 금방 뽀록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저는 테스트를 계속 좀 보게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에 대한 내용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사실은 자기주도 학습은 훈련인 거고, 그 훈련을 도와줄 수 있는 거,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건 관리해 주는 거고, 학생들이 그런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머님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학 동안에는 어머님들 안내문에도 아마 가 있을 건데, 방학 동안에는 저희가 주 5회 수업을 해서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와서 9 to 6라고 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학생들이 수업도 하고 남은 시간대는 다른 과목도 공부하고 수학 숙제도 하고 자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월화수목금 토 일도 와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량이 늘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정말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가서 정말 고생해요. 근데 어머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일요일까지 저희 학원에서 월화수목금토 일 주 7일 근무하는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근무한 게 지금 한 1년까지는 안 해요. 한 8개월 정도 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나온다는 건 저희 반 애들도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싫은데 그렇게 나올까요? 아니겠죠. 본인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거 안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아니까 선생님 나올게. 너도 나와라. 같이 나오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저희가 월화수목금 이렇게 매일매일 수학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방학 동안에 로드맵이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이 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어떤 부분까지는 성취를 했고 어떤 부분들을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만들어주세요. 이게 실제로 저희 반 친구 수업했던 내용인데, 보시면 수투, 수원, 수상, 방학 동안에 이거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커리를 짜주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확인을 해서 이게 지금 학습된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조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고1 테스트인데요. 테스트 보면 뭐 여기에 낙생고 기출이 있는데 처음 봤을 때는 21개에서 8개 맞았네요. 근데 2번, 3번, 15개 맞고 그 다음에 다 맞고.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고등학교 때 내신 1등급 나오는 친구기는 한데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시켰었어요. 이 친구는 되게 열심히 잘 따라와서.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방학 로드맵이라는 거를 작성해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틈틈이 방학 때 부모님들께 말씀드린 게, 부모님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서식 수업인가 자기주도 학습인가 고민을 하실 때, 저희도 방학 동안에는 판서식 수업으로 선행 진도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판서식 수업이다 자기주도 학습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학원에서도 수업도 이렇게 만들어서 방학 동안에는 특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주중에도 특강을 여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주중도 판서식 수업 특강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동기부여 강연이라고 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뭐 선생님들이 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선배들이 와서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특강 같은 걸 열어서 그때 공부에 대한 거 또는 다른 생활적인 측면에 대한 거 동기부여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노트 쓰고 있는 건데, 저희가 1년에 4번씩 컨테스트라고 해서 각 반에서 한 명씩 노트 잘 쓰는 친구들 뽑아서 노트를 이렇게 전시를 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오며 가며 학생들도 쭉 보면서 여기 이름 다 지우고 이렇게 제출해 놓은 거 어떤 거 잘 됐다라고 추첨을 통해서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상과 부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통해서 학생들이 동기부여되는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저 글씨 못 쓰는데요. 괜찮아, 글씨 보는 거 아니니까. 글씨 보는 거 아니니까 제출해라 해서 이렇게 제출해서 동기부여돼서 그 글씨도 더 잘 쓰고 필기하는 것도 진짜 의지적으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단평가라고 해서 학생들을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만든 시험이 있는데, 입학 테스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시켜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놔서 혹시 입학을 원하시는, 근데 지금 앞에 저학년 거는 초등학교 거는 있는지 제가 그것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선행 나가셨던 것들에 대한 거를 확인을 받고 싶으시면 시험을 신청해 주시면 이 시험 신청을 받아서 테스트를 보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는 설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인데, 7월 8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주도 개념학습에 대한 걸 이민호 선생님과 홍인철 원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강민정 원장님께서 고등학교 수학 공부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기부여 강연이에요. 그래서 강민정 원장님이 이 학생들 대상으로 동기부여 강연하는 건데 많이 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있으니 부모님들께서도 학생들 많이 보내주시면 동기부여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설명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